방금 소개받은 중앙선관위 조사이과 사무관 김종기입니다. 20대 국회 개원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주 유익한 시간 될 것으로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제 강의의 초점은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치자금 회계 실무 일반 그리고 후원회 회계 처리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최대 고객이십니다.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드리는 게 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A4 용지 한 장, 이런 양식의 A4 용지가 한 장 들어 있을 겁니다. 제가 오기 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것 같은데 구두로 다 제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서면으로 여러분 평소 때 궁금했다거나 오늘 강의 중에서 궁금했던 것들을 기재하셔가지고 아까 등록하신 곳에 제출하시면은 제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속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평소 때 간지러웠던 부분들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PPT 자료는 강의하고 난 다음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다 이제 게시할 거니까 굳이 스마트폰으로 뭐 찍을 필요 없으시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보시고 기재할 게 있으면 교육교재에 조금만 좀 적으시면 되지 굳이 다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정치자금 회계 실무 일반입니다. 전체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보면은 회계 책임자의 임무와 책임, 2번부터 5번까지 보면은 정치 자금의 의의, 수입 지출 방법, 회계 처리 방법, 회계 보고 이런 식으로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개의 핵심적인 단어를 꼽으라면은 저는 회계 책임자, 또 한 개는 정치 자금으로 꼽겠습니다. 회계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정치 자금을 다루는 사람을 보고 회계 책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정치 자금이라고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딱 써 있어야 될 것은 이것 정치 자금은 사적인 돈이 아니고 공적인 돈이다. 이제 의식을 가지고 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계 책임자의 임무와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 책임자라고 하면은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자로서 정치 자금의 수입과 지출 업무를 총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리면 좀 더 쉽게 와닿을까 고민을 해서 제가 비유를 한 게 들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회계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안방마님이다. 잘 와닿는지 모르겠네요. 전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대감마님 때에는 대감마님과 안방마님이 있습니다. 대감마님은 대외적인 업무를 다 하지만은 안방마님은 집안의 가사를 총괄하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회계 책임자가 바로 그런 곳간 열쇠를 갖고 있는 안방마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치자금법에서 회계 책임자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왜 별도로 두고 있느냐 하면은 대감집의 안방마님이 곳간 열쇠를 딱 틀어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통제를 회계 책임자가 전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전담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계 책임자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 정치자금법에서는
공직선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임권자는 회계 책임자 선임권자는 회계 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종종 제가 근무하다 보면은 후원의 대표자가 회계 책임자 겸임할 수 있으니까 문의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겸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임권자는 회계 책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아까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요거 회계 책임자 선임 신고는 언제 하느냐면 후원회 등록 신청할 때에 후원회 회계 책임자 그리고 국회의원 회계 책임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제 미리 오신 분한테 여쭤보니까 원래 이제 새로운 이제 국회에 입성하신 그런 분들도 임기 시작하기 전에 후원회 등록을 이제 마치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원칙적으로는 국회의원이라든가 그 후원의 대표자는 후원의 등록 신청 시에 각각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임기 개시 전에 여기 보면은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경우 19대 국회의원이 당선된 경우 그리고 후보자 후원회가 존속결의 변경 등록 신청으로 또 국회의원으로 존속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겠죠. 후원회가 없었던 비례대표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후원회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벌써 후원회가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가 아닌 분들은 지금 후원회 등록 신청을 하실 때 회계 책임자를 각각 선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회계 책임자는 겸임이 제한되는데 이 이상의 회계 책임자는 겸임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A 국회의원의 후원회와 B 국회의원의 회계 책임자를 같이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또한 A 국회의원의 회계 책임자와 A 국회의원 후원회의 회계 책임자 이것도 이제 겸임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회계 책임자는 한 개밖에 못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게 이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대통령 선거라든가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 경선 후보자가 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후원회 간의 회계 책임자 겸임 가능합니다. 또 후원회 지정권자 간의 회계 책임자 겸임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고 기본적으로 후원회 회계 책임자는 두 군데 회계 책임자를 맡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군데 더 하고 싶으면은 항상 선관위 한번 문의해 보시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앞에 쓰니까 저 목이 이제 좀 말라오네. 잠시만요. 이게 회계 책임자 신고 서식입니다. 제가 이걸 왜 이제 보여드렸냐면은 약간 특이한 게 있어서 나중에 설명할 건데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지출용 예금 계좌는 왜 한 칸을 선관위에서 만들었을까요? 이 정답은 하단의 주 1회 한번 보시겠습니까? 뒤에 보면은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 계좌는 한 개만 신고해야 한다. 수입용 계좌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은 지출용 계좌는 오직 한 개만 있어야 된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 책임자의 임무가 무엇이냐? 가장 기본적인 게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입 지출이 이루어질 때마다 회계 장부 평소에 비치해놓고 기재를 하셔야 되고 관련된 증빙 자료를 구비하시고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회계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계 보고가 종료되면은 그 회계 서류 같은 것들을 다 선임권자한테 다 인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선관위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좀 부적정 사례가 있냐, 제가 회계 책임자인가요? 이런 이제 물음을 던지는 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보면은 회계 보고가 제대로 안 들어와가지고 그 회계 책임자한테 전화를 하면은 본인이 회계 책임자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회계 책임자인가요? 회계 보고를 도장까지 찍혀 있는데 자기가 회계 책임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저는 회계 책임자가 맞긴 맞지만은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주 이제 이런 경우가 부적절한 사례인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회계 책임자는 곡간 열쇠를 쥐고 있는 안방 마님입니다. 드라마 사극에 보면 안방 마님이 곡간 열쇠를 며느리한테 함부로 안 줍니다. 아주 곡간 열쇠는 기본적으로 안방 마님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회계 책임자가 이 업무를 원활히 하지 못하면은, 못할 것 같으면은 회계 책임자를 맡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시고 도저히 제가 시간이 바쁘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회계 책임자를 맡아서는 일을 못하겠다 하면은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든지 후원의 대표자한테 말씀을 드리든지 해서 그 임무를 맡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그 수입 지출과 관련된 회계 책임자의 임무를 소홀히 한다, 그렇게 하면은 6번에 회계 책임자가 책임을 질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임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하면은 각각의 정치자금법에서 위법 행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형사처벌이 된다든가 과태료가 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그런 불이익을 받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밑에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가 자기가 선거 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예를 들면 2억이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을 초과 지출했다거나 매수 및 이해 유도죄 또는 기부행위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이라든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렇게 하면 본인도 다치지만은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후보자 당선 무효, 그리고 기타금이라든가 선거 비용을 다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이만큼 막중한 자리입니다. 아주 막중한 자리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곡간 열쇠를 갖고 있는 안방 마님의 마음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곡간 열쇠 했는데, 곡간 열쇠에 무엇이 들어있냐? 곡간 열쇠 속에는 정치 자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자금에 대해서 정치자금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은, 정치 활동을 위하여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또는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의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위에서 몇 번 언급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규정하냐면은 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도 보시면 아실 거고, 세 번째 보면은 후원의 정당의 간부나 유급 사무 직원도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후원의 회계 책임자 중에서 유급으로 하신 분들은 당연히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리고 등자에는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원의 종류는 정치 자금의 종류에 후원회와 관련된 게 후원금, 정당의 정치 자금과 관련된 게 크게 보조금과 보조금 외가 있습니다. 보조금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 네 종류의 보조금이 있고, 보조금 외에 정치 자금에는 당비, 기타금. 요 기타금은 우리가 후보자 등록할 때 내는 선관위 내는 기타금하고 다른 개념의 기타금입니다. 그리고 정당 수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후원의 송금 모아지면 여기 어디로 갔냐? 후원의 지정권자한테 가죠. 후원의 지정권자한테 가서 제목이 뭐가 되냐면은 후원의 기부금이 됩니다. 그리고 정당의 보조금이 국회의원한테 가면은 이거는 보조금인 지원금 과목이 되겠죠. 요거는 국회의원한테 가면은 보조금 외 지원금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좀 더 표를 가지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체별 계정별 정치자금 분류인데, 첫 번째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입니다.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정치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딱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이외에 정치자금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 국회의원 자산, 여기에는 차입금이 포함됩니다. 자기 돈이든지 타인의 돈이든지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 포함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보조금인 지원금, 보조금 외 지원금,
그 다음에 후원금, 후원의 기부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개정 과목으로 구분했는데 정치 자금을 대분류, 중분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수입이 후원금, 요 그 밖에 수입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후원금은 모금은 잘 안 되는데 후원회 운영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 돈을 일시적으로 차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밖에 수입입니다. 그리고 지출 계정에 보면은 5가지가 있는데 요 기부금은 어디로 갔냐면 쭉 올라가서 후원의 기부금으로 갑니다. 요 기부금이 이렇게 가겠죠? 나머지 요 2번부터 4번까지는 후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느냐? 정치자금 수입 지출할 때 계정별, 과목별로 구분해서 회계장부도 기재해야 되고 회계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엄청 중요한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이것을 회계장부 기재라든가 회계 보고를 좀 수월하게 해주기 위해서 중앙선관위에서는 무엇을 이제 보급했냐면은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계장부 작성하고 하실 때 선관위가 보급하는 그런 회계관리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상세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기본 5원칙이라고 합니다. 정치자금의 포괄적 규제 원칙 뭐냐?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기부하거나 기부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불법 정치자금이 됩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표에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치자금 기부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제가 전에 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후원회를 통해서 정치 자금을 조달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후원회 그 돈 자체가 결국은 후원회 지정권자한테 가는 건데 왜 후원회 지정권자가 직접 받는 게 문제가 되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후원회 지정권자는 직접 자기가 정치 자금을 조달해서는 안 됩니다. 후원회를 통해서 조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대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원회 회계 책임자에게 후원금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전달하면은 정치자금법에서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후원회 지정권자가 그런 현금을 받았으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후원회 지정권자한테 넘겨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정치자금의 공개원칙.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이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이제 법에 되어 있습니다. 요즘 보면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언론 보도를 많이 보셨을 건데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국민뿐만 아니고 지금 언론에서 관심이 많아서 올 초에 많이 보도되고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자금은 기본적으로 개인 돈이 아니고 공적인 자금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회계보고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최근에 어느 언론에서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한 6개월 정도 심층 분석을 해서 다 이제 공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계 책임자가 지출하고 뭐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본다 그런 이제 의식을 가지고 항상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정치 자금을 지출하시면 그러면은 크게 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엄청 중요하다. 합법 불법 떠나가지고 그렇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적 용도, 부정 용도 지출 금지 원칙. 정치 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해야 됩니다.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제가 별표 한 개밖에 안 썼습니다. 한 별표 한 5개 정도 쳐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사무관님이 이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의원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 강의 1시간 듣는 것만큼 더 바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반드시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명 확인 방법에 의한 기부 지출 원칙. 1회 120만 원 초과 지출, 초과 기부, 그리고 1회 50만 원 초과 지출 시에는 반드시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를 하거나 지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명이 확인되는 주요한 방법이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수표, 체크카드, 예금계좌 입금 이런 것을 가지고 대표적인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인데 이것을 한번 제가 풀어봤습니다. 여기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이란 정치 자금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이 아닌 게 어떤 게 있냐면 현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현금으로 지출한 것은 이것은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명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50만 원 초과 지출을 시 현금 실명 확인되는 방법으로 해라고 했으니까 반대 해석하면은 5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출 가능합니다. 다만 연간 지출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현금 지출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타인 명의 또는 가명에 의한 기부 금지 원칙. 이게 뭐냐면은 후원금을 기부한다거나 뭐 단기를 낸다거나 할 때 기본적으로 기부자 명의로 기부를 하셔야 됩니다. 나무 이름으로 한다거나 없는 이름으로 기부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다만 후원인 같은 경우에는 1회 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익명,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명 기부하고 타인 명의 가명 기부하고는 개념이 다르시죠? 다른 거 이해하시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정치자금 회계 처리 원칙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자금을 수입 지출할 때는 대원칙이 뭐냐? 회계 책임자를 통해서만 수입 지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 회계 책임자는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안방 마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계 책임자가 한 사람인데 모든 예를 들면 지출 행위에 대해서 다 관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정치자금법에서는 예외적인 경우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도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를 2가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계사무 보조자를 도수하는 방법. 2번째 방법은 신고된 지출 계좌를 결집 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를 지급해서 지출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위임해야 되고 이건 별도 위임이 없어도 됩니다. 서식을 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임장입니다.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정치자금 지출 위임장. 여기 보면은 수임자가 회계사무 보조자 인적사항을 쭉 기재하면 되고 위임 내용 쭉 하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출의 목적과 금액이 주요 사항별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출 일체 일체 이렇게 여기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그런 내역들을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 지출 한도가 60만 원이잖아요. 왜 이렇게 했냐면은 60만 원을 하면은 아까 전에 50만 원까지는 현금으로 가능한데 60만 원 넘었으면은 자금의 흐름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계좌 입금이라든가 체크카드로 이렇게 돈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위임자, 수임자 이렇게 해서 2사람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이제 위임받아서 돈을 쓰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 정치자금 지출 내역서를 작성하셔서 누가 작성하느냐면은 회계사무보조자가 작성합니다. 작성하셔서 돈 쓸 때 돈 쓰고 난 다음에 영수증 받은 거 있죠? 영수증 같은 걸 첨부해서 이것을 회계 책임자한테
제출합니다. 회계 책임자 제출하면 회계 책임자는 이것을 보관 관리하고 있다가 선관위에 회계 보고할 때 이러한 일체 자료를 증빙 자료로 다 첨부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체크카드 등을 도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그 전에 아까 정산, 뭡니까? 요거 지출 내역서 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계 책임자를 통해서 수입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 회계 처리 원칙은 신고된 예금 계좌를 통해서만 수입 지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죠. 계좌 명의는 이걸 통장 만드시고 하셨을 건데 국회의원이라든가 후원의 명의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국회의원 명의로는 다 개설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후원의 명의로 혹시 개설 안 하셨으면 후원의 명의로 꼭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회계 책임자 명의로 혹시 개설을 되어 있으면 회계 책임자가 변경될 수 있거든요. 변경되면은 뭐 예금 계좌도 변경해야 되고 뭐 자동이체 관련된 것도 변경해야 되고 엄청 이제 번거로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원의 명의로 우리가 후원의 설치 신고할 때 후원의 명의로 곧바로 통장을 이제 개설할 수 있느냐? 개설할 수 없습니다. 후원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금융기관에서 후원의 명의로 개설해 줄 겁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번호를 세무서에서 발급받으려면은 선관위로부터 후보자 등록증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냐면은 먼저 이제 회계 책임자 명의로 이제 계좌를 개설하고 난 다음에 후원에 등록 신청할 때는 요거 가지고 그냥 계좌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후원의 등록증을 수령하잖아요. 수령한 것을 가지고 세무서로 가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가지고 은행 가서 예금 계좌 개설하시고 이걸 가지고 선관위에 변경 신고하시면 되는데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별로 복잡하지 않을 겁니다. 밑에 한번 봅니다. 계좌 번호 변경 없이 명의만 바꿀 경우에는 굳이 요거 예금 계좌 변경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좌 번호가 동일하다면 명의 바뀌더라도 선관위에 변경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위에 거 보시기 전에 밑에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정치자금 흐름도 이렇게 이게 후원인들이 후원금을 입금한다고 여러 통장에 입금합니다. 입금하면은 여러 수익용 예금 계좌 여러 개 있잖아요. 요게 돈을 이제 출금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출용 계좌도 다 싸줘야 됩니다. 지출용 계좌, 지출용 계좌에서 또 돈을 쓸 때는 50만 원 초과할 때는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50만 원 이하일 때는 현금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모양이 국회의원 정치자금 계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시면 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후원에서 입금되면 수입용 계좌에서 지출용 계좌를 갔다가 국회의원 수입용 계좌로 갔다가 국회의원 지출용 계좌도 가고 국회의원 지출용 계좌에서 지출하면은 엄청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을 수입용 예금 계좌하고 지출용 예금 계좌를 겸용으로 선관위에 신고하시면은 그런 이제 번잡한 그런 게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 아까 또 강조했는데 지출용 예금 계좌는 한 개만 사용해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예금 계좌 신고 변경 신고서인데 다 실을 것이고 밑에 2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신고인은 회계 책임자가 아니고 회계 책임자의 선임권자인 후원의 대표자 국회의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정치자금 지출 처리. 정치자금 지출할 때는 누구한테 지출해야 되느냐? 정당한 채권자한테 지출해야 됩니다. 제가 회계보고서를 보다 보면은 그 수입 지출부 상의 지출처하고 뒤에 영수증하고 그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뭐 착오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정당한 채권자한테 반드시 지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출 절차는 지출 원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뭐 물품 같은 거 납품 받으면은 지출하시고 지출하면서 적법한 영수증을 구비하셔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회의장부에 기재하고 영수증도 잘 정리 보관하셨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회계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 방법에는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계좌 이체 방법이 있고 현금 수표로 인출해서 그것을 채권자한테 주는 방법 그리고 여기 체크카드로 또 지출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보실까요? 계좌 이체 수수료 우리가 계좌 이체하다 보면 타행으로 이체를 하다 보면 수수료를 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 비용의 정치 자금 과목에서 지출 처리하시면 됩니다. 비록 그 지출되는 과목이 선거 비용이라고 할지라도 이 수수료는 선거 비용의 정치 자금 과목에서 지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원회의 경우에는 그 밖의 경비 과목에서 지출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걸 문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맨날 이제 현금으로 지출하기가 번거로운데 예를 들면은 이번에 개원했는데 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해 놨다가 그때 이게 쓰면 안 됩니까? 다만 그 쓸 때는 50만 원 이하 범위 내에서 쓸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출 원인 행위가 있을 때 거기에 맞는 금액을 출금하셔서 지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요. 혹시 그 신용카드 사용하시는 후원회라든가 국회의원 회계 책임자 계신가요? 예. 이것은 제가 아주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라는 게 지금 결제하더라도 한 달 뒤에 카드 명세표가 나옵니다. 그래 되다 보면은 정치자금 계좌에 돈도 얼마 없는데 마이너스로 돈 쓸 여지도 있고 아주 그렇거든요. 돈 통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합니다. 법상으로 신용카드 쓴다고 법상 제한 받는 건 아닌데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야 여러분들이 규모 있게 정치 자금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장부의 기재, 정치자금 수입 지출부 평소 때 비치해 놓고 그리고 장부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선관위가 배부하는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 이용을 엄청 권장해 드립니다. 이것을 쓰시면은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엑셀 프로그램보다 훨씬 좋을 겁니다. 여기 이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여기 가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어떻게 기재하느냐? 수입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기재하셔야 됩니다. 몰아서 하시면 안 되고 어떤 이제 후원회인가 보니까 비례대표 후원회 보니까 평소 때 안 해놓고 있다가 회계보고 앞두고 막 하다 보니까 막 엉망이 되는 거거든요. 영수증도 막 잘 못 찾고 막 골 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 표현이 부적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수입 지출 건별로 기재 통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계정별 과목별로 구분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실제 여기 후원회의 수입부, 지출부, 회계장부죠. 회계장부를 한번 좀 띄웠습니다. 실제 후원회 같은 경우는 수입부하고 지출부하고 따로따로 작성합니다. 국회의원 정치자금 같은 경우에는 수입부, 지출부가 통합되어 있잖아요. 근데 후원회는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딱 보시면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비교 한번 해보세요. 수입을 제공한 자, 지출을 받은 자, 인적사항 관련된 거 쭉 보시면은 여기는 법인 단체가 있네, 여기는 없네.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은 후원인은 법인 단체가 될 수 없다. 그렇죠? 후원인은 자연인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옆으로 쭉 한번 봅니다. 비고, 영수증, 1년 번호.
영수증 붙이는 것은 후원 이게 정시자금 지출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영수증을 붙이는구나 알 수 있겠죠. 그럼 쭉 한번 내려봅니다. 영수증 1년 번호를 적어야 되는데 여기 생략돼 있어요. 왜 생략돼 있지? 32,000원. 5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죠. 생략 가능하다는 말은 정치자 이게 영수증을 구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영수증은 반드시 구비를 하셔야 되는데 선관위에 회계보고할 때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필요할 경우에 회계장부를 이제 호원의 사무실 가서 이제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선관위에 다 제시하셔야 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회의원 정치자금 수입 지출부입니다. 그 후원회와 다르게 이게 통합되어 있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계속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재수 유의사항 정치자금의 수입 지출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기재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왜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지 제가 이제 느끼냐면은 우리가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데 평소 때는 문의가 별로 안 와요. 근데 이제 회계 보고 앞두고 막 몰아서 문의가 오는데 평소 때 회계관리 프로그램에 많이 입력하면은 그때도 궁금한 사항이 이제 1년 뭐 이렇게 매월 이제 분산되어 있을 것인데 12월이라든가 1월 달에 몰아서 이제 문의가 들어온 거 보면은 그렇게 수입 지출이 있을 때마다 좀 기재를 안 한 것 같은데 꼭 수입 지출이 있을 때마다 하시고 몰아서 또 포괄적으로 한 건으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되고 계약을 해서 계약금 중동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각각에 대해서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계관리 프로그램 이용하실 때 이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컴퓨터가 이제 맛이 갔다. 블랙아웃이라고 합니까? 컴퓨터가 딱 이제 그렇게 되고 맛이 가고 하면은 기존에 보관해 놨던 게 다 날아갈 수 있으니까 회계관리 프로그램 다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USB 같은데 별도로 보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정치자금 지출 시마다 회계 책임자는 영수증하고 그 밖에 증빙 서류를 그때그때 구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영수증을 구비 안 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 구비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사회 통념상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이라든가 증빙 서류를 구비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다만 1차 수령인의 수령증은 받아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영수증을 구비하실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적법한 영수증을 구비하셔야 됩니다. 모든 게 적법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사람을 크게 두 종류로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도 아니고 간이 과세자도 아닌 분들을 이제 이런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 회계 책임자 분 중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안 하신 분들, 그냥 회계 책임자 업무를 하고 유급 사무직원으로 계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하시겠죠. 그러면은 일반 과세자한테 적법한 영수증이라는 게 무엇이냐? 요 세 가지입니다. 간이 과세자는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회계 보고를 받아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일반 과세자한테 이게 정시자금을 지출했으면은 세금 계산서를 우리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간이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적법한 영수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렇게 일반 과세자는 이렇게, 간이 과세자는 이렇게. 그것도 아니면은 그냥 영수증을 그냥 증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과세 사업자, 이게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여기 당해 사업자한테 확인할 수도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조회가 다 됩니다. 조회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영수증을 구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계좌입금으로 이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통장 입금증 뭐 이런 것들, 거래이체 내역서 이런 것들을 우리 첨부하는데 이거 당연히 첨부해야 되지만은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 자체는 돈이 그쪽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이게 증명은 해줄 수 있지만은 이것 자체가 적법한 영수증이 아닙니다. 적법한 영수증은 이거겠죠. 세금계산서, 간이 영수증 이런 거겠죠. 이런 것이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만으로 세부 내역을 모를 경우는 세부 상세 내역도 작성해서 나중에 회계보고 하실 때 선관위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이 PPT 자료 그대로 다 이게 여러분 드릴 테니까 한번 꼼꼼히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회계보고 하실 때 영수증 그 밖에 증빙서류 사본을 이렇게 제출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퍼져 있는데 요게 A4 용지를 횡으로 눕혀놨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영수증 한 3개 정도 딱 붙겠죠? 3개 정도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증명서 번호하고 아까 전에 수입 지출부 영수증 1년 번호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여기에 1번하고 수입 지출부에 1번하고 일치해야 되고 다 일치하게 이렇게 기재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할 때 축소해서 제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은 선관위 지금 눈알 빠집니다. 아주 눈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고의는 아니겠지만은 의도적으로 복사하실 때 흐릿하게 복사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사무실 다 가서 원본 다 보니까 흐릿하게 한다거나 축소 복사해서 하면은 선관위 직원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그대로 복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치자금 회계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의 회계보고는 기본적으로 1년에 2번씩 회계보고합니다. 선거가 없는 이제 평상시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선거가 있을 때는 쭉 보시면은 선거 치르고 한번 하고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하고 하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서는 1월 1일부터 5월 3일 현재로 5월 13일까지 회계보고를 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5월 4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의 수입 지출에 대해서 내년도 1월 31일까지 회계보고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밑에 당구장 표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회계보고할 때 1월 30만 원 초과 그리고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선관위에 명단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 1월 3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 기부자도 명단을 제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초과 이상이 아니고 초과입니다. 초과라는 것은 여기 포함 안 되겠죠? 30만 원을 만약에 후원에 기부했다. 여기 고액 기부자 명단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교재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보고. 선거 없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 번만 회계보고합니다. 1년치. 그래서 원래같이 선거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후원회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구장 표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까 또 말씀드렸던 건데 5만 원 이하의 정치자금 지출 시에는 영수증 등 증빙 자료는 구비하셔야 됩니다. 구비 안 하신 게 아니고 구비를 하시되 회계보고할 때 선관위에 제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출을 안 하셔도 됩니다. 세부적인 것은 교육교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장
후원회 회계 처리 시 유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회 유의사항 설명하기에 앞서가지고 후원회는 뭐냐? 후원인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모금해가지고 후원의 지정권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후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 후원의 지정권자한테 모금된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존재 목적입니다. 모금해서 후원의 지정권자한테 정치 자금을 주는 게 후원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목적에 충실하려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정치 자금을 잘 모으는 게 엄청 중요하겠죠. 그런데 정치 자금을 잘 모으더라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법인 단체, 또 법인 단체와 관련되는 자금으로 정치 자금 기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쪼개기 후원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법인 단체 자금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뭐 밑에 법인 단체 자금을 뭐 직원, 지인, 가족한테 쪼개서 주는데 이런 것 적발되면 아주 엄중하게 선관위에서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유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도 정치자금 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관위의 기탁금은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그리고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등과 관련해서 정치자금 기부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후보자 이렇게 뭐라 그래? 공천 헌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공천 헌금. 뒷부분은 입법로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정치자금 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치자금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지가 기부해야 된 겁니다.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그런 이제 조직 관계에서 지위에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은 억지로 의사를 억압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후원의 지정권자에 대한 후원금의 기부, 이게 뭐냐? 아까 전에 후원의 존재 목적입니다. 후원회가 왜 존재하느냐? 후원의 지정권자한테 후원금 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후원회는 후원금을 모금하면 이 돈을 후원의 지정권자한테 줘야 되지 않습니까?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체 없이 기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후원의 모금이 생각보다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후원의 지정권자는 정치자금을 쓸 일이 많아가지고 어떤 것을 문의하냐면은 후원회에서는 이번에 예를 들면 상반기에 3천만 원밖에 모으면 안 되는데 후원의 지정권자가 한 5천만 원 돈을 써야 돼요. 그러면은 후원회에서 은행에 돈을 차입해가지고 그 돈으로 후원의 지정권자한테 기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후원회는 반드시 모금한 후원금을 가지고 후원의 지정권자한테 줘야 됩니다. 남의 돈 빌려가지고 남의 돈 빌려가지고 그 후원의 지정권자한테 주면은 그것도 불법입니다. 후원금 흐름도 보시겠습니다. 아까 전에 쭉 말씀드린 대로 요로 흘러가겠죠? 넘어가겠습니다. 후원인의 연간 기부 한도액 선거 있고 없고 상관없이 연간 총 2천만 원, 한 후원에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요 밑에 파란색 요것은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면은 어떤 A라는 후원인이 홍길동 후원에 선거 치른다고 500만 원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홍길동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후원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안 됩니다. 한 사람한테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한 해 5천만 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애누리가 없습니다. 네 번째,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기부. 기본적으로 평년도에는 1억 5천만 원 후원회에서는 모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법조문이 약간 이제 이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20% 범위 내에서 초과 모금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이. 그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것을 까먹고 무조건 연간 모금 한도액이 이번에 1억 5천이면은 3천만 원을 초과 모금 가능하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일 때만 20% 범위 내에서 초과 모금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어떤 경우냐? 교육교재 23페이지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 한도액을 초과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3천만 원을 초과 모금했어요. 모금하면은 그 다음 해에 이게 모금 한도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만큼 모금을 못 합니다. 예를 들면 부득이하게 원래 선거 없다 치고 1억 8천만 원을 모금했다. 그러면 3천만 원을 초과 모금했잖아요. 그럼 내년도에는 3천만 원 빼고 3천만 원은 이제 모금액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모금을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특례 규정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먼저 임기 만료에는 국회의원 선거. 요거는 지역구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 한테만 여기 이제 3억 모금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제가 한번 상정해 보겠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번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분들은 올해 총 얼마를 모금할 수 있느냐? 1억 5천원밖에 모금 못합니다. 후보자 때 후원회를 둘 수 없기 때문에 모금을 아예 못하셨죠. 이제 국회의원 신분을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한 것으로 해서 1억 5천원밖에 모금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지역구 후보자로 출마하셔서 이제 당선되신 이제 초선 의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후보자 후원회에서 1억 5천 모금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신분인 국회의원 신분을 취득했기 때문에 또 1억 5천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억을 모금할 수 있는데, 한 개 또 덧붙여 말씀드릴 것 같으면 후보자 때 1억 2천밖에 모금을 못했어요. 1억 2천밖에 모금을 못한 상태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어. 그러면은 1억 8천을 더 모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억 5천밖에 더 모금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최대 2억 7천밖에 모금 못하겠죠. 3억까지 모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후원금 모금 방법이 위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ARS 유의사항 보면 ARS는 여기 뭐냐면 전화 ARS, LG U 플러스 이건 뭐냐면은 선관위에서 정치 후원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치 후원금 센터와 그쪽하고 우리 협약을 맺어서 여기 결제 대행을 맡고 있는 업체가 LG U 플러스인데 ARS라든가 LG U 플러스를 통해서 모금하면은 뭐가 붙느냐면은 수수료가 붙습니다. 수수료. 예를 들면은 후원금을 10만 원을 기부하면은 수수료가 한 3천 원 정도가 붙는다고 합니다. 3천 원? 많이 붙죠. 그런데 결국 이제 3천 원이 붙으니까 후원인이 10만 원을 기부하면은 9만 7천 원이 수입용 계좌로 오고 3천 원은 수수료로 떼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후원금 모금액은 9만 7천 원이 아니고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으로 수입에 적으시고 지출에 후원금 모금 경비로 예를 들면 아까 3천 원이면 3천 원 이렇게 기재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후원금 영수증 발급 금액하고 모금 금액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데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원금 모금을. 이거는 어떤 경우만 가능하냐면 밑에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정치자금 영수증과 교환하는 방법으로만 이렇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위임했을 경우. 위임할 때는 먼저 후원회에서는 위임장을 교부해야 되고 정치자금 영수증 위임 관리 기록부에 또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임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교환하는 방법. 교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밖에 없냐면은 후원금을 현금으로 받고
그 현장에서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금으로 정치자금을 이제 모금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요렇게 할 때 수임자 계좌를 통해서 모금하면은 안 됩니다. 수임자. 아예 계좌를 한 개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돈 모금하면은 이게 선관위에서는 이거는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판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임자 계좌를 통해서 모금하시면 안 되고, 다만 현금으로 모금한 것을 자신의 계좌에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를 해줘야 되지, 돈만 모금하고 나중에 후원해서 정치자금 영수증을 일괄 발급한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후원금 영수증은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됩니다. 그런데 수령을 원치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원인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급 안 해도 되느냐? 이런 경우에도 정치자금 영수증은 발행을 해놔야 됩니다. 발행을 해놓을 때 원부와 함께 그대로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뒤쪽에서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쭉 보시면은 아실 것 같고, 여기 무정액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단위 이하에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후원인인데 17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그러면은 10만 원짜리 정액 영수증 한 개 발급하고, 또 5만 원짜리 정액 영수증, 또 만 원짜리 정액 영수증 이렇게 하셔도 되고, 10만 원짜리 정액 영수증 한 개에다가 7만 원짜리 무정액 영수증 한 개 발급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다만 선관위가 정치 후원금 센터를 통해서 교부하는 그런 거 있어요. 교부하는 그런 무정액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요런 10만 원 이하 단위면 어떻게 한다,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 정액 영수증이 있고 무정액 영수증이 있는데, 그 무정액 영수증 앞면입니다. 쭉 보시면은 여기 무정액 영수증 원부, 무정액 영수증.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인적사항 온다거나 수령 거부하더라도 일단 여기 다 기재하고, 기재할 수는 기재하고 난 다음에 여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어느 후원에서 발급한 것이라는 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다만 중앙선관위에서 제작했다는 것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결국은 세 공제 받는 연말 정산하고 할 때 보면 어떻게 보면은 단체라든가 국가기관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제 이름 김종기인데, 김종기라는 사람이 어느 후원에 후원금을 냈다면은 저의 정치 성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예 여기에 후원의 명의 기재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발급하실 때 여기에 홍길동 후원회 이런 거 수기로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자체로 그냥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고 무정액 영수증 뒷면인데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후원금 반환 및 국고 기소. 청탁 또는 불법 후원금이라는 것을 알면은 30일 이내에 돌려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입법 로비성 후원금이다, 돌려드려야 됩니다. 쪼개기 후원금이다, 판단되면 돌려드려야 됩니다. 단체와 관련된 돈이다, 돌려드려야 됩니다. 돌려드리세요. 근데 이 부분 있잖아요. 좀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반환한 후원금, 후원금 기부 연도하고 반환 연도가 동일할 경우에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수입 계정에서 후원금 감옥에서 감처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후원에 더 유리합니다.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게 기부 연도하고 반환 연도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는 지출 계정에 그 밖에 경비 감옥에서 지출 처리하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조사이과라든가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요거는 후원인 연락처 알지 못하고 후원인이 수령 거절하면은 결국은 국고 기소하게 됩니다. 밑에 것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초과 모금 한도 초과 방지를 위한 활동. 후원금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초과 모금 하시면은 여러분 괜히 헛수고만 합니다.
결국은 그 돈은 후원인들한테 다 돌려준다든지 국고로 다 기속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모금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만 딱 모금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모금하실 때 초과 방지를 하기 위한 그런 것들 여기 딱 기재해 놨으니까 또 교육교재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50분 만에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좀 50분 좀 지났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 회계 책임자 회계 업무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그림이 딱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하면은 저는 이제 여러분 회계 책임자 이게 뭐냐면 회계 업무입니다. 이게 엄청 무겁습니다. 지렛대를 이용하더라도 이게 회계 업무 자체가 무겁고 막중한 업무를 여러분께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지만은 선관위가 여러분한테 지렛대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이해 안 간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선관위로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 지렛대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짐을 약간 들어드리겠습니다. 다는 못 들어드리지만. 그리고 돌아가셔서 꼭 이제 교육교재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를 아주 잘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한테 영어 잘하는 비법이 뭡니까?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반복 암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교재를 제가 한번 서너 번만 읽어보시면은 전체적인 이제 그런 틀이 잡힐 겁니다. 그 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선관위에 문의하시면은 여러분 회계 업무 처리하시는데 아주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회계 실무 등의 교육 필요할 경우에 중앙선관위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개별적으로는 제가 국회에 못 옵니다. 그러면 한 10명 정도만 모으셔가지고 뜻이 맞는 분 10명 정도만 모아가지고 세미나실 한 군데 딱 장소 마련해서 우리를 부르면은 제가 가서 강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테이블 둘러앉아서 대화 주고받듯이 하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간지러운 부분들을 상당 부분 제가 긁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이하는 제가 곤란하고 10명 이상만 모아주시면은 제가 가든지 조사이과에 가든지 가서 여러분들 진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이 정치자금의 지출과 관련해서 아주 이제 중요한 강의가 있으니까 사무실 일이 많이 바쁘더라 하더라도 절대 가지 마시고 꼭 강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